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에 이정혜입니다. 좋은 아침 듣고 계십니다. 10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데이빗 킴 박사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지난주에 우리 인공화학 조미료. 예.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인체, 특히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안 먹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혀끝 때문에 먹게 된다는 그런 얘기도 하게 됐는데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오늘은 인공 감미료가 아니라 화학 조미료가 아니라 이제 설탕 대용품들 있죠. 인공 감미료. 그렇게 이제 인공 감미료에 예.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드시는 분들은 설탕이 몸에 나쁘다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대신 드시는 거 아닙니까? 살 빼려고 먹고 예. 또 그렇죠. 설탕이 몸에 나쁘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는데 그게 전부 틀린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예. 좀 잘못 인식을 하고 계세요. 그거에 대해서 좀. 근데 그렇게 지금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과대 광고라든지 그릇된 정보를 준다고 하면은 당국에서 제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왜 그게 그렇게 돌아가야지만 되는지. 예.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로 진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 빼기 위해서 진짜 건강을 위해서 설탕 섭취를 줄이려고 설탕이 나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음식 맛은 죽이지 않으면서 또 설탕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설탕 대용품들이 이제 사람들이 진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네. 그 예로는 소위 그러니까는 레이블에 이렇게 써 있죠. No sugar added. 예. 그러면 no calorie. 뭐 그다음에 low calorie라든지 예. 또 다이어트 제품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크게 잡아서 이제 껌에 들어가고요. 그렇죠. 콜라, 예. 사이다, 뭐 심지어는 건강식품이나 건강 음료수 등에도 이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대용품들을 열거보면은 에스파르테임 K라는 것과 또 에스파르테임, 또 사카린, 그다음에 수크렐로스, 스플렌다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사람마다 반응은 다르지만 따지고 보면은 몸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들이에요. 그래요? 예. 그럼 설탕보다 더 나쁘다는 뜻입니까? 나쁘죠. 상당히 나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예. 짧게.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 먹으면 이제 살을 빼기 위해서 먹는 음식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예, 이게 다이어트 제품에. 그렇죠. 예. 근데 예. 이게 정말로 살을 빼는데 도움이 되는지 그것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우선 첫 번째 에스파르테임 K라는 거는 이제 K는 포테시움의 원소명입니다. 네. 그거는 1969년도에 칼 클라우스라는 사람이 우연히 발견한 화학 물질이에요. 그렇고 이거는 설탕보다 단맛이 한 200배 정도 좋고요. 그 다음에 근데 동물 실험 결과를 보면은 이것이 폐암, 유방암, 백혈병, 호흡기관 장애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초래한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 외에도 두통, 뭐 어지러움증, 그리고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준다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이제 이게 나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있는 게 에스파르테임, 이게 이제 누트라 스위트, 이코 이렇게 식당에 가면은 설탕 대용품과 설탕이 이렇게 패키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그 커피점 가면 그렇죠. 있는 거. 예. 요게 이제 블루 패킷이에요. 예. 그게 이제 에스파르테임과 누트라 스윗이라고 써 있을 때가 있고 이코라고 써 있을 때가 있는데 네. 그거는 1965년 제임스 슐레터리라는 사람이 화학자가 우연히 실험하다 발견한 거예요. 네. 이것도 설탕 한 200배 정도 단맛을 내는데 1967년도에 원숭이 7마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게 몸에 어떻게 좋은지 나쁜지 보려고 예. 했는데 어떻게 줬냐면 이제 우유에다가 이 에스파르테임을 타서 섞어서 줬어요. 네. 그래서 몇 달 주고 이제 검사했는데 이 중에 한 마리는 갑자기 급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6마리 중에 5마리가 그랜마운트 시저, 그러니까는 정신 발작 미친병 있죠. 막 빙빙 돌면서 이렇게 입에 거품 물고 이렇게 쓰러지는 병.
그러면은 뭐 간질 같은 거. 예. 그런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쥐를 가지고 한 실험을 보면은 이 아스파르테임, 뉴트라스 이것을 투여한 쥐에서는 뇌에 구멍이 숭숭 나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네. 아니 그렇게 그런 실험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먹게끔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그거는 이제 대답을 드릴게요. 네. 내까지 나일한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예. 미리 하면 재미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스파르테임이 두통, 현기증, 구토증, 또 복통, 뭐 설사, 질환병 같은 이제 간질병 같은 예. 증상, 건망증, 뭐 극심한 피로도 주례하고요. 예. 신경통, 관절통, 또 멀티플 스클레로시스, 그 다음에 루퍼스, 뭐 이런 그 다음에 뇌암 이런 것까지도 관련이 돼 있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아스파르테임은 또 먹을 때 아스파르테임 안에 음식을 먹을 땐 시장기를 더 느끼게 만들어줘요. 배가 고프게. 예, 더 많이 음식을 더 많이 먹게 해줘요. 그러니까 네. 진짜 살 빼고 하자는 사람들이 아스파르테임 들어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은 더 먹게 돼요. 재밌죠? 그러니까는 살 빼는 사람한테는 아스파르테임이나 뉴트라스가 있고 그거 들어있는 음식물은 또 더 나쁜 거죠. 재밌지가 않고 재미가 없습니다. 갑자기. 그렇죠. 죄송합니다. 예. 있는 그대로 발표된 그대로 말씀드리니까. 예. 또 우리가 잘 아는 사카린이 있어요. 그거는 예. 핑크 패키지, 스위트 앤 로우 해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1879년도에 아이라 램슨이랑 컨스탄틴 팔버그라는 사람이 또 우연히 발견을 했어요. 이거는 페트롤리움, 그러니까 석탄 실험을 하다가 네. 그렇게 발견했는데 이거는 설탕보다 200배에서 700배 가까이 단맛을 낸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카린을 많이 먹게 되면은 방광암을 일으킬 수 있는 성질이 있다고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 외에는 알레르기 반응이 비롯해가지고 두통, 호흡곤란증, 또 설사, 뭐 피부병 등이 있다고 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카린은 예전에 어머니들이 음식을 하실 때 그렇죠. 설탕을 넣으면 이게 끈적거리면서 뭐 이렇게 전맥질이 그렇죠. 생기니까 그거를 안 만들기 위해서 사카린 드셨죠. 예. 약간만 넣어도 또 단맛도 많이 그렇죠. 나고. 예. 그 다음에 있는 게 요즘에 가장 파퓰러한 거 스플렌더. 옐로우 패킷입니다. 이거는. 예. 그리고 그거는 이제 스크렐로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1976년 테이트 앤 라일이라는 영국이 설탕 회사에 의해서 우연히 발견이 됐어요. 실험하다가. 네. 이것도 화학물질인데 설탕보다 약 600배 정도 단맛을 낸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스크렐로스는 면역기관의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인 타이머스, 한국말로는 가슴샘이라고 그러는 걸로 알아요. 네. 그거 크기를 축소시키고 그러니까 작용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예. 면역기관을 억제하고 네. 그러면서 간과 신장을 붓게 만든다가 나와 있어요.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그 외에 소화기관 장애로는 설사, 어지러움증, 뭐 헛배부름, 그리고 피부 알레르기, 뭐 가려움증, 기침, 콧물 있는 사람도 있고요. 무드숭이 있고 불안정 증세가 있고 우울증 등 뭐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크렐로스는 설탕에 이제 클로린이라는 이 원소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 스크렐로스, 스플렌더를 건강에 아주 위험한 물질로 그러니까 이게 짙게 만들어져요. 네. 특히 간과 신장에. 예.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물질로 과학자들은 이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네. 근데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심각한 질문을 이제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거 나열하다 보면은 예. 이런 것들이 몸에 이만큼은 나쁜데 이렇게 위험한데 왜 미국 FDA나 또 정부 기관들이 이렇게 하다가 놔두느냐? 그렇죠. 뭐 이게 큰 지금 문제죠. 얘기를 듣자 하니 그게 우리가 뭐 설탕 대용으로 먹기도 하지만은 음식에 많이 들어있죠. 우리 뭐 다이어트 콕 이런 데도 그렇죠. 다 들어있을 거고 그리고 저도 껌 살 때 무설탕 이런 거 적혀 있으면 사거든요. 근데 어떻게 달까 그런 생각 한 적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다 들었다는 얘기.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앤서는 간단합니다. 이카노미예요. 돈의 흐름 이거예요. 이것이 들어감으로써 음식계가 막 많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돌아가거든요. 금방 먹어서 이렇게 표가 금방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뭐 당장 죽지는 않는다. 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랍이에요. 이렇게 나빠도.
그러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이제 웰빙을 위해서 설탕이 나쁘다. 살찌는 것이 몸이 안 좋다 하면서 또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이렇게 네. 하면서 하는 이 크리에이터는 시장이 예. 그게 중요하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1년에 보면은 멀티 빌리언 달러 마켓이에요. 그렇죠. 근데 설탕이 정말로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이 나쁘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설탕의 생산부터 저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왜 설탕은 그냥 놔두고 뭐 다른 이런 걸, 다른 예. 걸로 이렇게 병 주고 약 주고 이걸 하느냐 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설탕을 너무 과하다 복용하지만 이제 설탕이 나쁜 게 아니에요. 네. 원래는 설탕이 나쁜 게 아니고 설탕을 너무 과하다 복용을 하지만 그에 따라서 운동 부족, 네. 그 다음에 신선하고 진짜 영양소가 많은 충분한 좋은 음식을 섭취 안 하고 설탕 대용품과 화학 조미료 그런 것으로 잔뜩 맛들인 진짜 영양소 요소로 따지면 빵점인 인스턴트 음식, 예.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 섭취가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주위를 잘 살펴보면은 특히 미국 사람들 있죠. 보면은 건강에 문제 있는 사람들 예. 보면은 진짜로 뚱뚱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면은 이런 설탕 대용품들 들어있는 음식, 첨가된 음식, 다이어트 드링크 항상 마셔요. 그리고 화학 조미료로 간 맞춘 인스턴트 음식에 빠져 있는 거 자주 봅니다. 거의 다 그래요. 네. 이런 사람들 진짜 십수년 어떤 사람은 몇 년에서 십수년까지 맨날 다이어트 드링크 마시고 뭐 이런 거 들어있는 음식 먹으면서 화학 조미료 음식 넣고 만든 음식 먹으면서 배를 채워왔지만 진짜로는 살 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계속 뚱뚱해가지고 유지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화학 조미료도 독이지만 설탕 대용품들도 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특히 간과 신장의 독이거든요.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음식은 소화기관을 통해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고 또 그것이 우선 간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분해되면서 해독되고 그런 다음에 온 몸으로 퍼져가지고 에너지원이 되는데 네. 이렇게 오랜 기간 많은 화학 조미료나 이렇게 설탕 대용품에 노출되면은 간은 자연히 해독 작용을 하는데 부작용을 일으키게 돼요. 오버워크를 하니까. 예. 그러니까 제대로 해독 작용을 못 하게 되고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독성분들은 간과 이제 몸속에 남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독성분들은 이제 중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 스스로 지방을 많이 만들어 이제 감싸버려요. 네. 잡아요. 그렇게 하고 또 독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또 몸에 수분을 많이 지탱하게 해요. 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몸은 붓게 되고 또 몸무게는 늘어나고 또 그러다 보니 독 쌓이니까 또 몸에 지방줄도 늘어나게 되고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계속 설탕 대용품, 화학 조미료 그것은 착각 속에 계속 먹게 되고 네. 또 이런 과정이 또 계속되면 몸은 더 뚱뚱해지고 또 간과 신장은 부담을 또 갖고 더 갖고 이러면서 이제 몸은 서서히 망가져 갑니다. 네. 근데 여기서 벗어나려면은 중요한 것은 우선 진짜로 새겨들으세요. 예.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들을 이런 화학 조미료나 감미료 없이 간을 맞춰가지고 진짜로 각 음식 재료가 주는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참맛을 이렇게 음미하면서 네. 섭취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은 설탕 먹는 게 설탕 섭취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간단해요. 뭐 다이어트 뭐 드링크 마시는 거나 뭐 감미되어 있는 껌을 씹는 거 그거보다 밥 한 숟갈 네. 빵 한 조각 덜 먹고 매일 운동 한 10분 더 하는 것이 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도 증명해 드릴게요. 다음 기회에. 그리고 간의 해독작용을 강화시키는 음식이나 네. 또 보조식품 또 대체의약품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것을 섭취하셔가지고 건강을 다시 되찾으셔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이 건강해야지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간이 가장 먼저입니다. 예. 소화기관에서는. 네. 그렇게 해야지 성공적인 다이어트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차라리 그 인공 감미료를 드실 바에는 단 게 너무너무 먹고 싶으면 차라리 설탕이 낫겠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많이만 안 드신다면 그렇죠. 설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설탕 과다 한 섭취. 숟갈, 사탕 하나보다 네. 밥에 원래는 당분이 더 많아요. 예. 그러니까 밥 한 숟갈 안 먹어도 설탕 몇 개 먹는 건 상관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밥을 좀 줄여야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시간 내 가지고 성공적인 다이어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날이. 10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우리 데리킴 박사 모시고 뇌 건강, 우리 생활 건강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공 감미료, 혀에 달콤한 인공 감미료가 우리 몸에 얼마나 큰 독성인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